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위기가 격화되는 거죠. 화두가 드러났기 때문에 11월 대선에서 누가 되든 결국 이 방향으로 가요. 왜냐하면 야 전쟁 안 끝내고 뭐 하냐? 야 우크라가 다 수복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저렇게 지금 저기 뭐 저기 삼선 4선 5선 방어선 다 쳐놨는데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할 말이 없다고. 결국은 이제 또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뭐 서방이 저렇게 우크라 편을 들고 있는데 우크라를 무너뜨릴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타협에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타협에서 끝내면 어디는 떼주고 어디는 안 떼주고 이러면 또 말이 지저분해지잖아. 그러면 뭐 받을 수 있는 데는 받아내고 안 그런 데는 그날까지 싸워갖고 결정하자 이렇게 되니까 자신의 입지를 미리 강화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뛰게 돼요. 지금부터. 그 위기가 격화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트럼프가 위기를 격화시키고 있다고까지 말할 수 있는데 뭐 그건 아니고 미국의 정치 내전에서 아주 중요한 화두로 우크라 전쟁의 엔드포인트, 그러니까 출구 전략이 그 출구의 모습이 그려지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이 그 우크라 전쟁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모든 당사자들이 출구가 정확하게 그려지기 시작할 때, 즉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혹은 협상 과정까지 우리의 입지를 최대한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뛰기 시작하니까 위기가 격화되는 거예요. 그 일종의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한반도나 동아시아, 서태평양 위기도 격화돼요. 지금 한반도, 동아시아, 서태평양 지금 위기 중중하거든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스라엘을 아까 보셨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야 이를 저질러 가지고 이란 목조르기, 시리아 주저앉히기를 기정사실로 만들자. 야 빨리빨리 뭐 잡아 죽일 놈들 다 잡아 죽이고 일 저질러 이렇게 가고 있는 거고. 바이든 정부의 이러한 정책을 뒤에서 디자인하고 밀어붙여 왔던 뭐 그 국방 국무 정보 쪽의 브레인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휴전 협상 전에 우크라 수복지를 좀 더 확장하고 러시아를 좀 더 궁지로 몰아야 되지 않아? 그러면 이제 우크라한테 타겟 정보 둘 주던 거를 10개를 주고 우크라한테 뭐 저기 뭐야 무기를 하나라도 더 수배해 갖고 건네주려 그러고 유럽 국가들 마찬가지 입장이니까 유럽 무기고 더 한 번 더 긁어낸데 한 번 더 긁어 갖고 우크라 건네주려 그러고 뭐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되죠. 휴전협상 과정 혹은 휴전협상 시작 전에 우크라 입장 넓히자가 되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다음번에 다시 정리하겠지만 지금 F-16이 우크라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뭐 한 2, 3주 안에 이제 운영을 시작을 해요. 그러면 F-16 같으면 이게 이제 뭐랑 관계가 됐냐면 러시아 그러니까 돈바스나 이런 데 있는 그 러시아 군 움직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때릴 수가 있다고 이제는. 그러면 이제 서방 전술이 가능해지거든. 중심 때리고 밀고 들어가고 중심 때리고 밀고 들어가고. 그래서 굉장히 격화될 겁니다. 우크라 전쟁이. 굉장히 격화될 거예요.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 뭐야? 또 중국은 직접 도와주진 못하지만 러시아 입장에서 뭐야? 서방의 이렇게 그 기세를 좀 줄일 수 있는 압력 수단이 뭐야? 어이씨, 내가 한반도나 동아시아 서태평양 건드리면 서방이 좀 눈치 좀 보고 우크라 많이 안 밀어붙이겠네. 내가 건드릴 수 있다는 거 보여줄게. 야 정원아 이리 와봐. 나 참 잘생겼다. 내가 핵기술 좀 줄여?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우크라 쪽에서 버틸 힘이 없으니까 여기 와서 불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게 이제 일석이조 아니에요? 서방에 대한 압력 수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중국에 대한 압력 수단이기도 하니까. 그럼 이제 서방 전체는 어떻게 나가겠냐고요. 서방 진영은. 러시아 중국이 다른 생각 못하도록 한반도 동아시아 서태평양에서 태평양을 서탱평양이라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서태평양에서 군사력을 강화하고 연합훈련을 어마무시하게 증가하겠죠. 이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그래서
이게 이 사정을 잘 모르면 야 이러다 전쟁 가는 거 아니야? 전쟁 아닙니다. 이거 전쟁이 아니고요. 우리가 결사적이고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으면 뭐 큰일은 안 벌어져요. 근데 흐물흐물하면 이제 큰일 벌어질 수 있어요. 이제 이거 잠깐 옆구리로 이라크가 도대체 천궁을 왜 찾아? 허둥지둥. 이 이라크 사정을 우리 언론이 제대로 안 전해줘서 그러는데 이라크는 시아파가 다수입니다. 게다가 오바마가 ISIL, 그러니까 IS는 이슬람 국가, 뒤에 IL은 뭐냐면 이라크 앤드 레반트예요. 레반트라 그러면 이라크 북부, 시리아, 레바논, 여기 레반트 지역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라크와 레반트를 관장하는 이슬람 국가라는 뜻에서 ISIL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오바마가 ISIL을 잡겠다고 이란을 키워줘 가지고 야 니들이 가서 저 ISIL 좀 잡아 죽여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라크가 시아파가 다수기 때문에 오바마 때부터 시작해서 이라크가 이란 꼽은 국가로 정락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솔레이마니 그 이란의 쿠즈 사령관, 쿠즈군이라는 게 해외 혁명 수출 전담 조직이거든. 해외로 군사혁명, 테러혁명 수출 전담 조직. 돈 엄청 다루는 데죠. 쿠즈군 사령관 솔레이마니가 바그다드,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를 자기 집 같이 쓰고 있다가 바그다드 공항 나가는 길에 참살당한 거 아니에요. 2020년에. 근데 그 참살당할 만한 게 2019년, 20년에 이라크에서 유혈 애국 저항운동이 일어나요. 그 저항운동의 이제 주요 그게 이거지. 이때까지 뭐 말하자면 크루드냐, 뭐 아랍이냐, 뭐 이런 거 이런 에스닉 민족 가지고 가르고 종교 종파 가지고 가르고 순이냐 시아냐 이렇게 해서 갈라가지고 이라크를 어떻게 정부를 꾸려왔냐면 이번에 이제 말하자면 시아파 몇 석, 순위파 몇 석 이런 식으로 나눠 먹어왔다고요. 나눠 먹기식 해서 이게 나라 꼴이 뭐냐 부패하고 야 다 그만두고 우리 아랍어 쓰잖아. 이라크 언어가 있잖아. 우린 이란 언어 아니잖아. 페르시아어 아니잖아. 이라크 언어와 아랍 문화를 중심으로 이라크 주권과 이라크 국가를 중심으로 우리가 좀 정신 좀 차려야 돼. 이런 운동에 불붙어요. 이라크 시아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라크 시아의 애국주의 운동에 불붙는다고요. 19년부터. 그래서 이제는 이라크 시아가 이란을 별로 그렇게 신경을 좀 덜 써요. 옛날에 비하면은. 옛날에는 완전 꼬붕이었거든. 이제 안 그래. 그건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우리가 왜 너희 섬기면 살아야 되냐. 이런 상황에서 솔레이마니를 잡아 죽인 거예요. 트럼프 쪽이. 그러니까 제대로 타이밍 보고 잡아 죽인 거죠. 자, 그런 이제 이라크가 그런 분위기인데 시아와 순위가 지금 보니까 이란이 지금 이게 이제 낙동강 오리알 됐거든. 시리아도 낙동강 오리알 됐어. 근데 이란은 저 낙동강 오리알 되고 나면 내부가 워낙에 뭐 거긴 종교도 달라. 민족도 달라. 다민족이야. 지금도 막 분리주의 운동 굉장히 그 폭력적인 게 많아. 그래가지고 저기서 뭐 일 벌어지면 쟤들이 바깥에 대고 전쟁을 벌일지 어디로 튈지 아무도 몰라. 야 그러니까 우리 쟤들 탄도미사일 잔뜩 갖고 있으니까 우리 방공망 좀 MD 좀 놔야겠다. 이라크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천궁을 부지런히 찾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란이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불안정해졌을 때 이란이 무슨 짓을 저질지 모르겠다라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천궁 팔면 되냐? 예, 팔면 좋은데 믿을 수가 없는 데라 이 미국이 보증을 좀 써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이라크에 대해서 정보 공작을 한 적이 없잖아요. 미국은 이라크 안에 그래도 뭐 군도 계속 주둔하고 있고 이러니까 이라크 내부 사정을 바삭하게 꿰고 있잖아. 괜찮아. 파세요. 그럼 파는 거고. 거기 모르겠는데 거기 좀 으스스한데 그러면 안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라크가 장기적으로 우리의 사실상의 군사 파트너가 될 수 있냐 없냐. 거기에 대한 미국의 판단과 보증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모르니까. 그냥 팔 수 있다고 막 파는 게 아니에요. 무기는.
잘못하면 우리 팔아놓은 거 싹 들고서 이란으로 가요. 러시아로 가든지. 황당하다니까. 황당한 거예요, 이거. 예.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로 다시 돌아가죠. 지금 이렇게 이제 미국의 정치 내전, 정확히 말하면은 트럼프 진영이 이제 그 우크라 전쟁의 출구 전략, 우크라 전쟁에 관한 최종 그 귀착점, 최종 종점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화두가 되고, 그럼 결국 그거는 협상에 의한 휴전이 되는 거고, 그러면 그러한 흐름이 앞으로 닥친다라고 느꼈을 때, 그 트럼프 정부에서든 혹은 민주당 정부에서든 흐름이 닥친다라고 느꼈을 때, 지금 관련된 각 플레이어들은 그 흐름이 본격화되기 전에 먼저 내 입지 강화하겠다고 전부 최선을 다해서 뛸 거고,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그 플레이어 중에 하나는 중국과 러시아고, 얘들은 이제 그 저기 뭐 우크라이나에서도 이제 폭망하고, 중동에서도 별로 그렇게 저기 러시아 같으면 다 이제 폭망하게 생겼으니까 얘들은 불장난을 서방에 대해서 좀 압력을 가하겠답시고 이제 한반도, 동아시아, 서태평양에서 불장난을 하려고 그러고, 중국은 그게 좀 마음에도 안 들지만 또 같이 하고. 왜 마음에 안 드냐? 얘들이 북한을 끼고 먹으려고 그래. 야, 뭐 북한은 우리 거야. 이런 점에서 마음에 안 들지만 아무튼 불장난을 한번 크게 혹은 좀 제대로 벌려보자 뭐 이런 식의 그게 있으니까. 그럼 이제 서방 진영 또 한국 입장에서는 무슨 입장이냐? 동아시아 서태평양에서 반중 전선을 어마무시하게 강화해야 돼요. 쟤들이 명분 제공한 거야. 야, 니들이 그렇게 나가고 있잖아, 뭐. 그것이 한반도의 안보를 강화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동아시아 태평양에서 두 개의 초거대 다국적 연합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와 림팩이죠. 6월 27일부터 8월 1일 여기 사이에 진행되고 있죠. 한 달 넘어서 29개 나라가 참여하고 있고, 수상함이 40척, 잠수함이 3척, 해병대가 14개국의 해병대가 참여했고, 항공기가 150대가 참여했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예요. 예. 그래서 이제 중국한테 보내는 메시지가 이거죠. 야, 너희 말이야, 이 비핵 해군 전력은 너희는 덩치 뭐 잔뜩 커봐야 그 한국 일본 진짜 전력은 한국 일본 합친 것 수준밖에 안 되잖아. 잠깐만. 지금까지 들어오시기는 저기 뭐야, 미국이 뭐 중국에 배에 밀려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만 들어오셨잖아요. 물론 중국이 찍어내는 속도 때문에 앞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저것은 오늘 이 시점까지 보면 중국의 진짜 비핵 해군 전력은 한국 플러스 일본보다 많이 크질 않아요. 제가 이거 따로 한번 다루려고 그럽니다. 중국이 지금 1015척 중에, 그것도 중국의 그 해경까지 포함한 겁니다. 이거는 1015척 200만 톤이에요. 중국의 해경은 군사 성격이 강하니까 그 안에 무슨 한 4,000톤급 상륙함도 있어요. 중국은 해경에 1015척 중에 1015척 200만 톤 중에 700톤급 연안 초계함이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700톤급이면 우리 그 윤영하함이 570톤이거든요. 그거보다 조금 큰 거예요. 그 연함 초계함은 싹 빼야지. 진짜 붙을라 그러면. 그러면 그게 600척 이렇게 빠지니까 441척에 160만 톤 돼요. 40만 톤 날라가. 그 다음에 얘들이 참 골 때리는 게, 우리는 상륙작전 이러려면 제공권도 가져야 되고 뭣도 가져야 되고, 뭐가 이렇게 그 다른 관련된 전력이 다 갖춰져 가면서 상륙을 위한 전함이나 이런 걸 갖추잖아요. 그래서 우리 독도함이 그런 게 좀 덜 갖춰져 있어서 그거 우리가 비식비식 웃으면서 콘서트 홀 만들어놨다. 수상 콘서트 홀이다. 이벤트함이다. 이벤트 하려고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비식비식 웃잖아요. 독도함에 대해서, 상륙함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한 대 정도인데 얘들은 쓸모없는 엉터리 상륙 관련 함정이 무려 한 200척 이상의 한
한 60만 톤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고 있으면 한심한 거야. 아니 상륙 작전을 상륙이라는 전략 전술을 구사할 전체적인 수준이 안 돼 있는데 우리가 대만을 무력으로라도 수복해야 합니다. 저 분리주의자들을 몰아내야 됩니다. 이러고서 서로 떠들면서 그냥 찍어낸 거예요. 상륙 관련된 함정 뭐 기타 등등을 60만 톤을 찍어낸 거예요. 60만 톤이면 한국이 다 해서 22만 톤이거든요. 한국의 3배입니다. 그 상륙 관련만 해. 근데 그건 필요가 없어 별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자세히 나중에 한번 따로 다룰게요. 그거 빼고 나면 116척 99만 톤 남아요. 근데 일본이 70만 톤쯤 돼. 60한 3, 4만 톤. 한국이 20만 톤쯤 돼요. 한국은 뭐 좀 빼더라도 20만 톤은 돼요. 그러니까 뭐 개찐도찐이네. 어느 이 순간까지는. 그래서 이제 막 중국이 찍어내고 있어서 앞으로 빨리 찍어낸다. 근데 일본도 찍어내거든요. 일본 지금 5년 안에 모가미급 호위함 12척 한다는 거 아니에요. 2028년인가 29년까지. 일본도 찍어내는 거예요. 말이 쉬워서 그렇지 일본과 같이 모가미급 최첨단 호위함 12척 그게 쉬운 숫자 아니죠. 우리는 계속해서 일정한 속도로 찍어내고 우리가 호위함을 1년에 하나나 한 2개 찍어내나. 네. 구축감은 한 2년에 하나꼴로 찍어내나 우리는 그 정해진 템포가 있어요. 계속 찍어내고. 그래서 뭐 저는 뭐 좀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말씀이 나온 김에 우리가 림팩에서 좀 그게 있었죠. 예. 예, 그 실험에 이제 비궁이 림팩에서 인기를 많이 끌었죠. 예. 이게 뭐 그 요만한 거죠. 예. 요만한 거 해갖고 아주 가늘고 한 2만 달러 그리고 그 탐색기 그러니까 목표를 식별해 갖고 물고 들어가는 거 그게 굉장히 싸면서도 굉장히 그 성능이 좋은 걸 써서 그런 걸 써요. 그 적외선 관련인데 그래서 한 2만 달러 선에서 이걸 끝냈는데 아마 이거 많이 팔릴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이나 북한이 좋아하는 인해 전술식으로 이제 또 테러 단체들이 좋아하는 그 수상정들 쫙 여러 개 올 때 그 수상정 하나가 그래도 한 1억씩은 해야 되거든. 아무리 허접해도 최소. 그거 다 이걸로 쏴갖고 이건 한 3천만 원 안짝에서 끝나니까 얼마나 좋아. 가성비 참 좋은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림팩에서 이번에 선을 보인 게 이게 이제 비행기도 딱 일치하네. 샘플로 뽑은 게. 예. 그 저걸로 선보였습니다. 지금 이 비행기로 FA-18. 그거 알고 뽑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예, 우리 같이 일해주는 분이 FA-18 슈퍼호넷에서 최첨단 장거리 공대함 미사일 LRASM을 떨어뜨려서 이게 한 거의 20년 만인데 4만 톤에 가깝거든요. 그 저기 타와라급의 강습 상륙함, 타와라급 강습 상륙함 퇴역한 걸 띄워놓고 그걸 깨버렸어요. 중국한테 메시지 보내는 거지. 너희 강습 상륙함 뭐 한 12척 있다며. 그래가지고 한 번씩 건너오면 한 1,600~1,700명 해갖고 너희 뭐 저기 1,500~600명 해서 너희 한 번씩 원 랩에 한 10척 하면 한 2만 명 건너온다며. 그건 다 바다에 수장되는 거야, 임마. 정신 차려, 임마. 그거지 뭐. 하필이면 왜 타와라급 강습 상륙함을 갖다 놓고 깨냐고요. 중국은 한 3만 톤 되고요. 예. 타와라급은 3만 9천 톤에서 한 4만 톤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훨씬 작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재밌는 걸 하나 했죠. 이것도 나중에 제가 좀 더 다뤄드리려고 그러는데, 예, 최신 함정용 합동 직격탄이에요. 합동 직격탄이면 원래는 지상 목표, 고정 목표에 GPS 박아갖고 때리는 거죠. 그냥 멍텅구리 폭탄에다가 GPS 저기 달고 그것에 의해서 꼬리 날개 조정할 수 있는 꼬리 날개 달아서 그걸로 적당하게 조절해서 뭐 한 20여 킬로 정도 비행기가 이거를 놓는 데서부터 한 20킬로 반경. 참고로요. 비행기가 얘를 놓을 때 보통 속도가 한 시속 한 600~700km 크루징 스피드고요. 700~800km.
고도가 한 4,000m를 안 넘습니다. 근데 무리하게 얘를 고도 12,000m로 끌고 올라가서 음속의 1.5배를 달리면서 놓게 되면은 훨씬 멀리 가요. 그러니까 고도와 비행기의 속도에 의해서 이게 달라지는데, 그래서 이게 우리 KGB 같은 거 이런 종류들, 그러니까 유도 폭탄이라고 하죠. 폭탄에다 유도 키트 채워 갖고 떨어뜨리는 거, 이런 것들의 그 활강거리나 사거리는요. 활강거리는 그런 것들의 레인지죠. 그러니까 거리는 누가 얘기 안 해놨던데, 해외 뒤져보면 이 비행기가 그때 고도가 한 4,000m 이내고요. 왜냐면 비행기가 고도가 높아지면 요격당하니까 훨씬 더 쉽게 요격당해요. 비행기 그렇게 높게 안 따다녀요. 전투기들. 속도도 보통 일반적인 작전할 때 쓰는 순항 속도, 그러니까 아음속이죠. 그 정도에서 놓는 걸 전제로 한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럴 때 쓰는 폭탄이죠. JDAM이 합동직격탄이. 합동직격탄에는 탐색기가 따로 없죠. GPS가 있었죠. 근데 이제 그거를 배를 식별할 수 있는 탐색기로 바꾸고, 탐색기를 그 다음에 움직이는 배를 따라갈 수 있도록 그 탐색기가 방향이 이쪽이야 이렇게 판단을 해서 꼬리 날개를 조절할 수 있게 해주고, 지능이 높아져 가는 거죠. 탐색기에서 꼬리 날개 조정까지에 연결되는 그 지능이. 그래서 배를 쫓아 들어가는 합동 직격탄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퀵싱크입니다. 물론 이거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배에 방공 능력이 있으면 안 먹혀요. 배에 방공용 미사일이 있다 그러면 안 먹혀요. 그 다음에 배에 아주 근사한 CIWS가 있다. 그게 작동한다. 팔랑스라든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개발 중인 그런 CIWS, 그러니까 탄막을 빠르르 하고 형성하는 거 순식간에. 또 그런 것을 가동하기 위한 화력 통제 시스템이 있다. 그 화력 통제 시스템과 연동하는 막강한 레이더가 있다. 이러면 안 먹혀요. 그게 작동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얘가 먹히려면 원래 그런 게 있는 덩치가 있는 고급 함정 같으면 그게 다른 것에 의해서 망가져 있든지, 아니면 애초에 그런 게 없든지. 우리의 경우에 호위함부터는 그게 있어요. 그럼 뭐가 없냐? 우리는 호위함과 그 중간이 없고 호위함 아래가 툭 떨어져요. 옛날엔 초계함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 다 없애버리고 한 두어 척밖에 안 남았어요. 포항급 초계함. 우리는 사실은 초계 전급인데 500톤 윤영하함. 윤영하함 기준으로 보면 우리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중국에, 이거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중국에 아까 한 몇 척이야? 한 600척의 그 700톤급 배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얘들의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지. 이런 배들은 동중국해나 남중국해는 안 나가요. 이 700척은. 어디로 벌떼가 좋으냐? 서해는 벌떼가 좋을 수 있어. 한 3, 400척이. 그럼 그 3, 400척 겨냥하고서 아깝게 그 함대함 미사일, 우리 해성 미사일 쏠 거예요? 한 1조 쏴야 되는데 누가 들고 나가서 쏘나? 그냥 이런 걸로 때리면 맞지. 한 1억 드는데 이거. 함대함 미사일은 15억, 20억이잖아. 너희 와봐라 이거지. 너희 배 그거 아무리 허접하게 함석으로 찍었어도, 야, 그 정도 찍으려면 너희 한 1, 200억 들었을 텐데, 우리 1억짜리 폭탄이면 너희 가라앉는 거 임마. 막아봐 임마. 그럼 이제 거기에 이제 빠르륵 하고 탄막 때리는 그 CIWS는 없어도 그 비슷한 거, 우리 노봉 같은 거 빠바바방 쏘는 거 있어요. 좀 1분에 한 얼마나 쏠래나? 한 300발 쏘나? 그러니까 쌍열로 갖추면 1분에 600발 나가는데. 그래? 그래도 쏴봐라 임마. 그럼 우리 3발 놓으면 한 발은 들어갈 거 아니야. 한쪽 보고 쏘고 있는데 이렇게 놓으면 군집으로. 그런 거예요 이게 게임이. 예. 그러면 우리는 한 발에 1억씩 해서 2억씩 해서 6억이면 너 이거 100억짜리 배 잡네. 200억짜리 배 잡네. 이렇게 되는 거죠 게임이. 배만 잡어? 거기 너희 보니까 사람 한 7, 80명 탔더만. 그냥 강철 관짝이네 고구.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요번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과의 아주 그 강도 높은 대결을 전제로 해서, 그러니까 전면전이 붙었을 경우에 필요한 양을 어떻게 채울 거냐. 매스. 걔들 매스라는 용어 쓰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채울 거냐. 이게 지금 미국의 군사 사상의 그 고민의 핵심 화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매스를 채워야 되니까, 야, 이걸 엘외점으로 채울 수도 없고, 어뢰도 그거 뭐 어뢰가 보통 배들이 어뢰 갖고 나가봐야 한 10발 갖고 나갈걸요? 경어뢰들. 어뢰를 수없이 채울 수도 없고, 상대방은 벌떼처럼 밀려오면 도대체 이거 어떻게 손봐야 돼. 근데 보니까 자식들이 레이더도 뭐 별로 시원찮고, 화력 통제 시스템도 없고, 빠르륵 하고 탄막 쏘는 것도 없고, 방공 시스템도 없네. 아, 그러면은 넌 이 정도면 잡겠다.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전제? 우리가 제공권 갖고 있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공권을 갖고 있으면 이런 무기로 하급 군함들을 뭐 2억 이내로 다 잡아버리는 거예요. 군함 한 척 잡을 때. 네. 무서운 그런 게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이제.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때까지는 이제 그 림팩을 얘기를 드렸고요. 이것도 자세하게 국내 유튜브가 설명한 데가 없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주 다윈에서 지금 블랙피치 연합 공군훈련 열리고 있죠. 이제 내일 모레까지 합니다. 8월 2일까지 7월 12일부터. 여기 이제 기존에 참여했던 나라들 14개는 당연히 참여합니다. 호주, 캐나다, 프랑스, 인도, 인도네시아, 독일,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싱가포르, 한국, 타이, 영국, 미국. 그런데 이번에 신규 멤버 6개가 들어왔어요. 브루나이, 피지, 이탈리아, 스페인, 파푸아뉴기니아, 필리핀. 예. 그래서 이것도 지금 뭐 비행기들 그 엄청나게 지금 많이 참여하고 있고요. 예. 이 중 이제 이탈리아는 항공모함 카보함을 끌고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를 이제 그 메시지를 주는 거냐면은, 야, 너희 말이야, 중국한테. 너희 말이야, 서태평양과 말라카 해협 이렇게 자꾸 욕심내면, 남중국해, 동중국해, 대만, 이 서태평양과 말라카를 욕심을 내면 너희, 그건 전 세계를 상대로 그 문제, 사고 일으키는 거야.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냐?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그 군사지정학적인 이 전반적인 거를 좀 잘 전해줬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한국은 이렇게 그 언론들이나 지식인들 풍조가 이 자기 함몰, 내 거 아니면 관심이 없어. 나랑 직접적 관계가 없는 거 아니면. 좀 간접적으로 관계 있는 것도 좀 안목을 넓혔으면 좋겠는데. 그래가지고 한국에서는 이게 또 유행이었죠. 예, 이번에 이게 블랙피치에서 한국 F-15K와 필리핀 FA-54의 우정의 비행이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예, 네, 우정의 비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가운데 있는 건 한국 F-15K고요. 희뭇거래한 것 작은 거 2개는 필리핀의 FA-50입니다. 좋은 일이죠. 예, 좋은 일이고, 우리가 이제 좀 더 잘 나오면 KF-21 같은 게 좀 잘 나오면, 우리가 앞으로 예, 좀 잘 나오면은 이런 데도 좀 많이 팔고 많이 공급하고, 그래서 이 그 중국 뒤통수를 예, 좀 제대로 우리가 딱 칠 수 있고 예, 겨냥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미국의 정치 내전, 특히 트럼프 쪽에서 이제 그 밝혀낸 그런 내걸은 그런 숨겨졌던 화두, 우크라이나 전쟁의 엔드포인트, 종점, 출구 전략, 이 화두가 뜨면서 거기랑 관계된 모든 플레이어들, 이스라엘, 심지어 이라크, 이란, 중국, 러시아, 전부 발걸음이 빨라진 거예요. 전부 빨라진 거예요. 미국도 그렇고, 미국의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 유럽도 그렇고. 그러면서 이제 그 궁지에 몰린 러시아와 중국이 중동과 유럽에서 밀리게 생겼으니까, 이제 야, 너희 중동 유럽에서 우리 너무 밀지 마. 너희 그렇게 밀면 우리 여기서 큰 사고 칠 거야. 근데 그 여기가 한반도, 동아시아, 서태평양인 거예요. 그 계기 있는 그 위협 수단이.
그렇게 되니까 또 한반도 동아시아 서태평양에서는 웃긴 자식들이네. 이거 너 임마 여기서 까불다가 골로 가 하고서 지금 어마무시한 그런 그 무력 시위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마음 단단히 먹고 깡패는 원래 주먹이나 뭐 이렇게 무기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질려서 주저앉아요. 예, 마음 단단히 먹고 그냥 쭉 이렇게 밀고 나가면 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